여러분 한국에서 잘 나가던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만 가면 왜 유독 힘을 못 쓰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유명 일본 셀럽을 섭외해도 기대만큼의 매출이 안 나와 답답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채 비싼 마케팅 비용만 날리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이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도 일본에서 그냥 잘 된 브랜드가 아닌 전략적으로 성공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팔로워 수 수백만 명의 메가 인플루언서에게만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2023년 덴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의 무려 82%가 팔로워 1만 명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요 그렇게나 싶으신가요? 당신의 브랜드가 지금 대형 인플루언서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도 그 82%의 일본 소비자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일본 마케팅에서 크기보다 깊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을 직접 짚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액을 들여 일본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했지만 막상 캠페인 기간이 끝나도 기대했던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미미했던 경험이요. 분명히 그 인플루언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고 콘텐츠 노출수도 어마어마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성공했던 톱스타 마케팅이 일본에서는 왜 이리 쉽게 먹히지 않을까요? 일본 소비자들이 단순히 광고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럼 왜 거액을 들인 거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본에서는 좀처럼 통하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일본 소비자들이 광고와 진정성 있는 추천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는 너무 노골적인 광고처럼 느껴져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이들은 이미 수많은 브랜드와 협업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피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은 홍보성 짙은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즉 일방적인 광고는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본 시장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진정성과 깊은 공감대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많은 팔로워를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으로 소규모의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어느 한정판 피규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5,000명에 불과해도 그가 추천하는 피규어는 며칠 안에 완판되는 사례가 흔해요. 이는 한국의 메가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띄워도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죠. 이들의 추천은 친구의 추천처럼 느껴져 일본 소비자들이 훨씬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는 특정 타겟층에 깊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찾고 협업해야 할까요? 그럼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검색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 타겟층이 주로 활동하는 일본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 제품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될 수 있고 특정 취미 분야라면 아메바 블로그나 니치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해당 제품과 관련된 일본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콘텐츠의 퀄리티와 팔로워들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단순히 팔로워 수보다는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자파 브랜드는 일본의 특정 지역 맛집,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그 지역 한정 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어요. 그럼 이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까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건 바로 이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하느냐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광고보다는 추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에게 단순 홍보 문구를 강요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 사용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일회성 협업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성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한 식품 브랜드는 일본 요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6개월 계약을 맺고 매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인 거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퓨어랩은 일본 진출 초기 대형 광고 대신 민감성 피부 전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시빈과 협업했습니다. 그 결과차 따르면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하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 스트릿웨어 브랜드 방크루는 도쿄와 오사카의 특정 지역 패션 인플루언서들과만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톱 인플루언서보다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이었지만 특정 지역 매장 방문율과 NPS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소규모 투자는 물론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행동하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특유의 암묵적인 규칙이나 정중함을 이해하지 못해 문화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세요. 둘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성과에만 집착하면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셋째, 캠페인 전 구매 전환율이나 트래픽 등 명확한 KPI를 설정하고 꾸준히 측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일본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일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잠재력과 그 활용법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본 마케팅 전략에 이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곧 여러분 브랜드의 일본 시장 판도를 바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더 많은 일본 마케팅 성공 노하우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이마켓 나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본 진출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